박형석은 원래의 몸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던 도중에 이현도 패거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현도는 박형석과 박지호에게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호에게 네가 이기면 꼬봉 탈출이다 라고 말하였고, 박지호는 전력을 다해 덤빕니다. 그리고 싸움이 진행되던 찰나에 바스코가 등장하여 이현도를 응징하며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2의 몸으로 재원고에 등교한 박형석은 혼자 급식을 먹고 있는 박지호를 불쌍하게 여겨 같이 급식을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바스코를 급식실에서 만나자 반가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였고, 박형석은 자신의 몸이 제2의 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바스코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바스코는 새로운 몸의 박형석은 처음 봤으며 박지호를 괴롭힌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박형석과 바스코는 감정이 격해지며 싸울 뻔하였으나 범죄가 등장하여 둘의 대결을 말려주며 범죄가 첫 등장합니다. 범죄는 첫 등장부터 비상한 머리와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주며 지능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재원고는 미달된 실업계 고등학교로 학업을 목적으로 온 학생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온 학생과 갈 곳이 없어서 온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재원고 학생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재원고의 주요 인물인 진호빈, 이진성, 바스코 등은 작전을 세우기보다는 싸움을 시작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원고에도 전략을 잘 세우는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범죄는 재원고와 타 세력이 갈등이 있으면 재원고가 승리하기 위한 작전을 잘 세워주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재원고의 강자들을 통제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들을 인정받아 현재는 재원고의 두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범죄는 번너클의 넘버2이자 번너클에서 유일하게 바스코의 훈련량을 따라가는 인물입니다. 번너클은 중고의 괴물들이 모인 집단이자 중학교 시절부터 유명했던 강자들이 많이 모인 크루이기에 번너클에서 바스코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범죄도 꽤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와 맞붙는 상대들이 너무나도 강해지며 큰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뇌를 사용하여 작전을 세우는 것만큼은 4대 크루와 비교하여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와 번너클은 바스코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독 패거리들이 번너클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도 범죄와 번너클 패거리는 바스코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고 맞아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바스코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가독 패거리를 초살내는 장면은 아직도 번너클과 범죄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바스코는 매우 각별한 사이로 외모지상주의 최고의 우정을 자랑합니다. 범죄와 바스코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친구이며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같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특이했던 바스코의 친구를 자처한 것은 범죄밖에 없었기에 바스코의 어머니도 범죄를 아껴주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바스코를 위하여 몸에 타투를 하기도 하였으며, 바스코는 범죄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범죄의 복수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와 바스코는 같은 중학교에 입학하였고 같은 반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바스코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평화롭게 생활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점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범죄와 바스코 친구들은 매점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학년 일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3학년 일진들은 범죄와 친구들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어봤고, 범죄의 친구는 담배를 조공하며 일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스코가 엄마가 담배는 나쁜 거랬다, 담배 피는 형들은 쓰레기라고 했다 라고 말하며 범죄에게 형들과 담배를 피러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일진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바스코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진들은 바스코를 매일매일 괴롭혔고, 범죄는 자신도 바스코와 어울리다가는 같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여 바스코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바스코는 일진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범죄에게도 외면당한 뒤 몸살이 나서 학교를 결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스코를 괴롭히던 일진들은 범죄를 불러서 내일까지 그놈 학교에 안 데리고 오면 네가 우리랑 놀게 될 거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겁을 먹어서 바스코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범죄도 바스코 몸에 일진들이 새겨놓은 타투와 바스코가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도 학교에 가서 일진들에게 대항합니다. 하지만 일진들이 그런 대항을 받아줄 리 없었고 이번에는 범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스코가 등장하고 자신의 시그니처 자세를 취하며 일진들에게 대항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바스코는 무력이 매우 약했기에 일진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스코와 범죄는 일진들에게 대항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바스코는 일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던 찰나에 준구가 등장합니다.
준구의 사촌이었던 매미도 범죄와 바스코처럼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였으며 괴롭힘을 버티다 못해 자신의 사촌 준구를 고용하였습니다. 준구는 등장하자마자 망을 보고 있던 일진 한 명을 기절시켜버리고 나머지 일진들도 매우 가볍게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매미가 되었고 바스코와 범죄는 일진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구는 바스코에게 강해지는 법을 전수해 주었고 그날 이후로 바스코와 범죄는 매일매일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코는 준구의 도움으로 괴롭힘에서 해방되기는 하였지만 일진들에게 타투로 낙서를 당하며 선당 공포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물건을 보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는 바스코의 선당 공포증을 극복시켜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타투를 하여 바스코에게 자랑했고 일진들이 바스코 몸에 남긴 타투를 지우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 타투를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스코는 타투펜이 뾰족하여서 거부하려 했으나 범죄의 부탁이기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범죄와 바스코는 타투로 일진들이 남긴 상처를 모두 가리고 바스코는 선당 공포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허영민은 재원고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을 건축가 담임 선생님께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축가 담임 선생님은 평소에 의심하고 있던 바스코를 범인이라고 생각하였고 바스코에게 사물함을 열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백했던 바스코는 이에 응했으며 만약 지갑이 자신의 사물함에 있다면 자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바스코의 사물함에 지갑이 있었고 바스코는 퇴학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범죄는 이것이 누군가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점심시간까지만 시간을 주면 진범을 찾아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범죄는 소년 탐정 김정일에 빙의하여 탐정이 되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진호빈, 김유희, 이진성, 건축가 담임, 김미루, 제갈공, 이태성을 지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물이 범인이 아니었으며 진범은 허영미였습니다. 허영미는 허언증을 앓고 있던 캐릭터였으며 아이들에게 돈이 많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돈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수습할 수 없게 되자 바스코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장진혁은 호스텔과 빅딜을 이용하여 재원고에 복수를 하려 하였고 재원고에 침투하여 재원고의 최강자는 누구인가 라는 떡밥을 던져 재원고를 분연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정보가 부족했던 장현과 홍재열에게 가또 오비들을 보내 전력을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재원고에 떡밥을 뿌린 뒤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다가 박범죄를 만나게 되었고 박범죄와 장진혁은 두뇌 대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장진혁은 박범죄에게 두뇌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에도 추하게 도망치며 박범죄에게 완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진혁의 작전이었으며 장진혁은 재원고의 두뇌 박범죄를 방심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작전을 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형석과 친구들은 여름을 맞이하여 천량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범죄는 호스텔의 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같은 기차에 올라탔고 나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호스텔의 정보를 캐내러 간다. 애도 아니고 라고 말하며 여행을 가는 박형석과 친구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범죄는 그곳에서 쓸쓸히 가고 있던 찰나에 미모의 여성이 박범죄의 옆에 앉게 되었고 박범죄는 자식까지 낳는 상상을 하며 망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호스텔에 끌려가는 샘플이라는 것도 알게 된 이후 여자를 지켜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범죄는 여자를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여자를 구하기로 합니다. 박범죄는 여자를 구하고 싶었지만 자신 혼자서 호스텔 천량지부를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최동수 회장을 만나러 온 성유한을 만나게 되었고 성유한의 중국집 빚을 갚아주는 대신에 하루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범죄와 성유한의 계약은 성립되었고 이 계약을 원나잇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박범죄는 성유한의 힘을 빌려 호스텔 천량지부를 박살낸 뒤 여자를 구해냈으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장진혁의 여자친구였고 박범죄는 크게 낙담합니다. 안산퍼블릭은 서울 진출을 위하여 박주호와 손을 잡게 되었고 안산퍼블릭의 넘버2 최창원은 중구를 차지하기 위하여 번너클과 바스코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재원고를 찾아갔으나 바스코는 보이질 않아서 번너클을 개박살 내버립니다. 또한 유흥주점에 찾아온 박범죄를 발견하고 패버립니다. 그리고 박범죄에게 타투를 해버리고 자신들의 주소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박범죄는 바스코를 만나지마, 진짜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라고 말하며 최창원에게 경고하였으나 최창원은 와보라지 라고 말하며 무시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스코는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하고 죽일 각오를 보여주며 최창원과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창원은 바스코에게 초반에 잠시나마 압도하였으나 바스코가 금지 기술을 사용하자마자 최창원은 털려버렸고 평생 동안 걷지 못할 수도 있는 큰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박범죄의 모티브가 된 인물은 래퍼 박재범으로 추측됩니다. 박범죄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뒤집으면 박재범이 되며 박범죄의 외형과 박재범의 외형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박범재는 귀가 매우 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작중에서도 박범귀라고 불리거나 저 사람은 귀가 왜 저렇게 크지?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작화로 확인하여도 귀가 거의 얼굴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원고의 김미루는 박범재의 귀를 만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박범재도 타인이 귀를 만져주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